자,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얘기인데 어대명 잡을 97그룹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의 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만 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바람. 예, 얼마든지 지난 5년간의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를 했냐, 공부를 했냐에 대해서 철저히 반추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세수는 세부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예, 바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조응천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97그룹들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얘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열 투수, 선발 투수고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네. 이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요? 매일 선발 투수가 된다면 선동열 투수가 예. 그 구단을 위해서도 아, 그리고 선동열 투수에게도 그 구단을 응원하는 많은 그 팬들에게도 이거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그거를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에 73년생이죠. 강훈식 의원도 이번 주 일요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강원 측에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앞서 조응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한다 하는데 지금 예상대로 97그룹들에서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의원 말대로 흐름이 바뀌면 그리고 바람이 생기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들이 발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대선 후보 한 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이 바뀌고 바람이 생기는 건데 현재로서는 행보를 봤을 때 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뭐 저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 이재명의 출마가 안 생겼을 때는 97그룹들끼리 서로 혁신안을 두고 경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찻잔 안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재선을 했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또 자기의 실적을 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성과들을 좀 보이고 그랬었는데 젊은 세대 새로운 얼굴이라고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누구 등에 올라타서 대표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저는 뭐 새로운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니 복형 의원님 왜 안 나가세요? 저는 70년대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름에 왕자도 들어있는데. 이름만 그렇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왕자를 품으면 되지. 윤석열 대통령도 왕 이러고 왕이 되셨잖아요. 요 왕자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결국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의 무슨 정당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말은 또 알아서 판단해서 들으시는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장래적으로 재판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뜻이고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어떤 판단이라든지 의견 제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절대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어떤 장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97 그룹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당의 역량과 담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문제다. 예전에 또 민주당에도 계셨잖아요. 뭐 거의 없었죠. 잠깐 뭐 있습니다. 엮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기 뭐 아까 역량 있는 분 누구 제가 얘기하면 민주당의 당원들은 오히려 안 뽑으실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복잡 좋겠죠. 미묘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네. 저는 복귀왕 의원님께 출마를 한번 권유해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다른 분은 얘기하면서 복귀영 의원님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무슨 그러네요. 또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앞서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다 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야 뭘 할 텐데 미동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97그룹에서 이준석 대표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당대표까지 가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의 바람은 그 6월에 전당대회가 한참 있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그 청년 유세단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미 언론의 집중을 정말 거의 뭐 다 독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3월에 받았던 관심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젠더 이슈로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게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큰 장을 만난 것이고 거기에 이 바람들을 더 모아서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모아서 그 추인력을 바탕으로 당대표까지 이어간 것인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뭐 중순 말 이 정도로 아직 28일로 예, 한두 달 예.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두 달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바람 정도의 필적하는 내지는 그와 아주 근소한 바람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97그룹의 멤버가 하나라도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정말 바람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미풍조차 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왜 바람이 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지금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정치권에 정말 막 등장한 그런 신인은 아니에요. 이미 뭐 재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중요한 판단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검수완박 때도 그랬고. 그때 당의 주류적 판단과 다른 말이나 다른 판단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박용진 의원 정도가 그나마 뭐 쓴소리를 하고 조금밖에 그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런 결정적 국면에서는 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날 만큼 기존 민주당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재명 의원이라는 뭐 인지도와 또 지지 기반 앞에서 제가 보기엔 약간 중과부적 상태가 아닌가 싶고 물론 공학적으로 저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든 이런 그림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어떤 감동과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전해철, 뭐 홍영표 이런 분들이 이른바 친문이라고 한 분들이 예.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 압박을 위해서.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압박이 안 돼요. 그분들이 출마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공학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이런 97세대들한테 대리전을 시키고 본인들은 이재명을 압박하겠다. 게다가 이인영 의원이 모아가지고 도원결의해라. 출마하자. 그 모양새도 굉장히 물론 이제 100% 실제 그랬는지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86들이 용태론에 몰린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97세대는 86들의 하수인 정치밖에 더 됩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이 좀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이 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어떤 당 안팎의 목소리들이 갖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나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 어설프다.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전 털끝만큼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8일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박원석
의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의원들이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전 당원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예. 새로운 스타 탄생의 장으로만 활용이 되어도 충분히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분의 의견은 다 97그룹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만 새로운 바람이 일어서 이재명 의원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희 패널 네 분의 의견이었습니다.